한무숙은 1918년 일제시대의 전통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6.25 전쟁, 독재 및 군사정권과 민주화 등의 변혁의 시대를 살아온 작가였다. 근현대 역사의 질곡 속에서 그는 크게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작게는 인간의식 내면의 심층을 치밀하게 그려냈다. 작품을 통해 주로 전통과 현대, 죽음과 삶, 미와 추의 대립과 조화를 다루었으며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구원의 문제를 추구했다. 또한 그는 근현대 시대의 여성이 당면한 모순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던 타고난 작가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였던 만큼 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국내 활동뿐 아니라 국제 펜 대회 및 하버드 하와이 대학 등 해외 대학에서 강연을 하였고, 솔 벨로, 리차드 김, 존 업다이크, 펄벅,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 세계 문인들과의 문학 교류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을 알렸다. 한국 양반 가문의 언어를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게 구현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무숙의 작품은 영어, 불어, 폴란드어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무숙 선생님은 문학적인 측면하고 하나의 여성사로서의 한국의 여인상으로서의 큰 그 매듭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 개화기 때의 지식을 가진 여성들, 지성을 가진 여성들은 그 노라의 그 풍조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문학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면은 모든 작가들하고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런 이 사조 속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고 교류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여성, 즉 전통적인 여성하고 신여성하고 두 개를 어우른 한국에는 제3모델의 여성이시다. 한무숙은 1943년 신시대지에서 주관하는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 등불 드는 여인으로 등단한 후 같은 해에 희곡 마음이, 다음 해에 서리꽃이 차례로 당선되었고 1948년 국제신보에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무숙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었던 화가의 꿈을 포기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탁월한 재주를 보여 베를린 세계 만국 아동 그림 전시회에 입상하였으며 곧 정식으로 서양화 공부를 시작하여 일본인 화가 아라이 씨에게 사사를 받고 20살이 되기 전에 동아일보의 김말봉의 연재소설 밀림의 사파를 그렸다. 그러나 결혼 후 엄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림 그리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작가로 전신하게 되었다. 고된 시집살이와 꿈의 좌절은 한무숙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런 한무숙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가슴에 맺힌 한의 표출이면서 동시에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인간 탐구의 장이었다. 그는 어리석고 못난 인물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설을 썼으며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지금은 거짓 폐쇄된 세계에서 일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간다 해도 이 순간이면 이분들 다 다시 안 만나고 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자기 자신이 큰 문제가 됐겠죠. 근데 자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더 큰 거에
갇힌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싶고 그 추구하고 싶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죠. 남편 백농 김진흥이 서화에 흥미를 가지게 되자 한무숙도 다시 그림을 아마추어 화가로 그리게 된 것은 1970년대였다. 후기에는 동양화를 주로 그리게 되었다. 한무숙과 김진흥은 3번에 걸쳐 부부 서화전을 가졌다. 당시 국내외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던 한무숙의 집에는 항상 재능 있는 문학도들로 붐볐다. 그 가운데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과 시인 황동규, 시인 천상병과 성일기, 고강수 등이 있다. 당시 가난한 문학도였던 시인 천상병은 젊은 시절 한무숙의 권유로 자택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보냈다. 그는 작가의 부음을 듣고 추모시를 지어 올리기도 했다. 한무숙이 소설에서 다룬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가 하면 인간의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와 그 심연을 응시하였다. 여성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사회 문제, 신구 갈등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을 모색하면서 장인의식을 보여주었다. 한 선생님의 그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그 반듯한 것이 반듯하게 하자없이 산 게 그 문학에서 배울 거는 그분의 문장이 정말 그 어떤 그 양반의 문장입니다. 지금은 뭐 일부러 박대먹은 문장을 쓰지만 그건 저절로 우러난 양반의 문장이고 문자적이가 없고 문체에서도 그걸 느끼셨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원래 나는 한무숙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독특하게 당연히 작가는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아주 내가 잘하는 마음에서 문체 그 역량에 있어서 장인의식과 같은 그런 아주 완숙하고 진지한 그런 문체라서 완벽하고도 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1993년) 작가 한무숙이 작고한 후 그가 살던 명륜동 자택은 그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서울의 유서 깊은 성균관 부근에 자리 잡은 이 한옥에는 1953년부터 반세기 동안 살았던 작가의 최치와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가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었던 정원과 문학관 시설들은 장남 김옥이와 아내 김강옥이 살면서 어머니의 삶을 기리고 그의 향기를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무숙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세상을 떠난 해인 1993년에 남편 김진흥이 한무숙 재단을 설립하고 1995년부터 시상하였다. 심사는 1년 동안 발표된 중견 작가의 중편 및 장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무숙이 추구하던 인간 구원, 인간 내면 등의 주제를 조명하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완서, 최일남, 서하진, 박범신 등이 수상하였으며 올해 14회 수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내 한국학에 관한 한무숙 콜로키엄은 서울의 한무숙 재단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누구나 환영하는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 한무숙의 정신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 콜로키엄에서는 매해 국내외 석학들을 연사로 모셔 한국학을 동아시아와 세계의 문맥에서 토론해왔다. 한무숙의 장녀이며 조지 워싱턴대의 동아시아 어문학과장인 김영기 교수와 동대학 인류학과의 리처드 그린커 교수, 그리고 역사과의 한국학 교수 컬크 라슨 박사가 주관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먼저 썼다는 사람, 먼저 나왔다고 연령적으로는 선별줄 모르지만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글을 쓰신 거는 이거는 고통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건 아주 오묘한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클 수 있고 또 그 불행을 승화시킬 수도 있고 추악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다 모두 본인들이 채택하신 거니까 그럴 때는 뭐 넓어진 것들 원하지 마시고 곧장 한옥물 파셔서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참 글 쓴 거 잘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처음에는 방법이 간단해서 이렇게 채택하는 길입니다만 지금 와가지고는요 다시 살아난다 해도 글을 쓰겠다.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가지고는 모자란다. 한 생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겠죠. 지가 다 못 쓴 거는 지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이어받으셔서 더 좋은 그야말로 그 재주와 노력과 또 뭐 행운도 써야 됩니다.